오늘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하자. 그 첫 번째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볼 건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하면 1774년 라부아지에라는 학자가 발표한 법칙으로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이 어떠하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법칙이야. 됐나? 자, 그렇다면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냐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가 어떠하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라는 거지. 됐나?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분자의 종류와 수가 같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자가 아니라 원자의 종류와 수가 어떠하다고 같기 때문에 화학 반응 시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은 어떠하다고 같다.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도 당연히 뭐하게 되고 성립하게 되고 화학 변화에서도 성립하게 된다.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둘 다 원자의 종류와 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겠지, 그지? 되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화학 변화에서 질량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할 건데, 자, 이때 기체 출입 여부에 따라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주의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반응으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볼 건데,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 반응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염화은하고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겠지. 자, 염화은은 AgCl이라 적었었고 흰색 앙금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반응이지. 됐나? 자, 그리고 누가 생성되냐면 질산나트륨, 줄여서 일명 질나라고 적자 라는 물질이 생성된단 말이야. 자, 이때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이 어떠하다고 같다고 했지. 자, 그렇다면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염화나트륨을 30g을 넣고 질산어는 90g을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질산나트륨이 만약 40g이 생성되었다면 염화은 흰색 앙금은 몇 g 생성되었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이 120g이지. 그러면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도 몇 g이 나와야 된다고? 120g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려면 염화은 흰색 앙금의 질량은 80g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때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기체 출입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두 번째 반응으로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볼 건데, 자, 대표 물질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볼 거야. 근데 요때 미리 얘기하고 간다면 CO3E-를 갖고 있어서 이름이 탄산무시기로 시작하는 물질들은 화학 반응을 할 경우에 이산화탄소 CO2 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할 때도 누가 발생한다고? CO2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 반응의 전체 반응식을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보고 넘어가자. 탄산칼슘은 CaCO3였고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 수용액으로서 HCl이라 적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금방 얘기했듯이 CO2라는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물 H2O가 생기고 그리고 남는 물질이 뭐야? CaCl2가 되며 반응 계수를 맞춰서 HCl 앞에 얼마를 적으면 된다고? 2를 적으면 전체 반응식이 완성이 된다. 되나? 자, 전체 반응식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누가 있다고? 탄산칼슘 CaCO3가 있고 묽은 염산 HCl을 담은 다음 반응을 시키기 전 질량을 측정했을 때 몇 g이 나왔다고? 100g이 나왔다고 하자. 자, 그런 다음에 이 직기병에 뚜껑을 꼭 닫고 뒤집어서 반응을 시키고 반응 후 질량을 측정하잖아요. 그치? 그랬을 경우에 역시 반응 전 질량과 같은 몇 g이 나온다고? 100g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반응을 시킨 다음에 이 직기병의 뚜껑을 어떻게 하라고?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
뚜껑을 열고 질량을 측정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100g보다 어떠하다고? 작게 나오게 되겠지. 됐나? 자, 이유는 무슨 기체가? CO2 기체가 어떻게 됐다고? 밖으로 날아가 버렸겠지. 그치? 그래서 질량이 작게 나오게 된다. 자, 요를 할 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반응을 시켰잖아요. 그치? 요럴 경우를 무슨 용기에서? 닫힌 용기에서의 반응이라 하고, 뚜껑을 열었잖아. 그럴 경우에는 열린 용기에서의 반응을 한다. 됐나? 자, 이런 용어도 좀 알아주시고, 질량을 측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때 주의할 사항은 뚜껑을 열면 질량이 100g보다 줄어들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일명 질보가 성립하지 않느냐? 그러하진 않다. 됐나? 질량 보존의 법칙은 반응 전 물질의 총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총질량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날아간 CO2 질량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라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법칙이다. 되나? 자, 그래서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할 경우에는 CO2가 발생해서 열린 공간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는 걸 봤다.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금속의 연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금속의 연소는 강철솜 갖고 얘기를 할 건데, 강철솜은 철사수세미 알지 그제? 그 철사수세미보다 철을 더 가늘게 뽑아서 솜처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는 표면적이 넓어서 쉽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야. 됐나? 이 강철솜이 연소를 한다는 말은 산소와 반응한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산소와 화합을 통해서 뭘 생성한다고? 산화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자, 옆으로 가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요렇게 수평조를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양쪽에 같은 질량의 강철솜을 매달아서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왼쪽 강철솜을 A라 하고 오른쪽 강철솜을 B라 뒀을 때 B만 가해를 통해서 반응을 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거지. 산소와 반응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반응을 해서 들어와서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슨 철이 된다고? 산화철이 되겠지. 자, 그러나 A쪽은 그대로 무슨 상태라고? 철 상태가 된다. 자,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수평이었던 저울이 B쪽에는 산소가 점점 반응을 해서 들어오게 됨으로써 질량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B쪽으로 기울어진다. 자,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B쪽은 이제 산소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화철이 생성되었지. 이 산화철은 더 이상 철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물질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길 바란다. 됐나?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무와 알코올, 종이 이런 양초와 같은 물질의 연소를 볼 건데 얘들은 성분 원소의 성질이 비슷해서 묶어서 볼 거고 대표 누구 갖고 얘기를 하기로 하자? 양초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양초를 연소시키잖아, 그치? 역시 연소는 산소와 반응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누가 생성되냐면 이산화탄소 CO2하고 물 H2O가 생성되더라는 거지. 됐나? 자,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반응 후에 CO2와 물이 생성되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반응 후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C와 H와 O가 있지. 자, 이 말은 반응 전 물질에도 C와 H와 O가 있었다는 뜻이 되고, 자, O는 산소에서 왔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양초에는 누가 있다? C와 H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말이 되겠지. 자, 나무나 알코올, 종이, 양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는 C와 H와 O로 되어 있다. 자, C와 H와 O가 들어있지만 양초의 연소 실험을 통해서는 양초 안에 C와 H가 반드시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실험을 통해서는 산소 O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양초의 연소 결과 생성된 자, 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해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이 닿잖아요. 그치? 그러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물이 생성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석회수가 있다. 석회수에 기체를 넣었을 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CO2가 발생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표로 정리를 해보기로 하자.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가 있고 의미는 설명했고, 지금까지 본 반응에서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기로 하자. 자,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는 기체 출입이 없었지, 그지? 그래서 열린 용기든 닫힌 용기든 질량 변화가 없었다. 반응 전후 질량이 어땠다? 같았다. 자, 거기에 반해서 기체 발생 반응의 경우는 닫힌 용기는 당연히 일정하지만 닫힌 용기는 당연히 모두 다 일정하다. 됐나? 자, 그러나 기체 발생 반응의 열린 용기 같은 경우는 기체가 날아가게 되겠지. 그렇게 됨으로써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되고, 금속의 연소, 철이 연소하거나 하면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철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연소하게 되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산화마그네슘을 만들게 되잖아. 산소가 결합을 해서 들어오게 됨으로써 금속의 연소는 열린 공간에서 반응을 시키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게 된다. 됐나? 자, 거기에 반해서 나무나 양초의 연소에서는 이런 물질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었지. 그러다 보니 CO2 기체가 발생한다고 했다. 됐나? 그래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하게 된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럼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고 물었을 경우에 주의할 거는 열린 용기든 닫힌 용기든 질량이 일정하든 감소하든 어쨌든 모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한다? 성립한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대표적으로 나무나 양초의 연소 갖고 얘기를 한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날아간 이산화탄소 생성물 모두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은 전체 질량은 어떠하다? 같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줄여서 질보는 항상 뭐한다? 성립한다고 얘기하셔야 합니다.